보였는데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이 특징주일까요? 오늘 특징주는 에이스테크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스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주가가 마감된 게 상승 마감이고요. 17% 넘게 급등하면서 1,86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 원대 5G 관련주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오늘장이 급등했나요? 요 회사는 사실 오늘 이 최대 주주 변경건이 있어서 변경이 되고 나서 이게 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해왔던 행태를 보면은 오늘의 상승은 사실 투자자들을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특징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내용을 뜯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3자 배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요. 변경된 최대 주주는 오라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호주의 회사인데 지금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미전환된 RCPS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3자 배정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기존 최대 주주 물량을 뭐 이제 덮고 신주 발행을 하는 건지는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주주 플러스 제3자 배정 물량을 받아가지고 2,000만 주가 추가적으로 또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HTS 상에서는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요거 제3자 배정 2천만 주 플러스 미전환 RCPS까지 계산을 하면은 최소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고평가적인 논리로 봐야 되는 회사인 거고요. 지금 당연히 지금 뭐 유상증자 한지 2달이 조금 안 된 것 같거든요. 2달이 뭐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달수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됐다라고 보게 되면은 2달 유상증자 한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제3자 배정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투자자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건전하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3자 배정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달 전에 있었던 신주 발행되는 그 구주주 유상증자 건 있잖아요. 그 2,500만 주 신주 발행된 거. 그게 금액으로는 대략 600억, 7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기본적으로 회사 매각을 할 생각이 없었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M&A 딜을 하게 되면은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어떤 실사 과정이 거쳐질 텐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호주의 어떤 뭐 확인 안 되는 투자사가 인수를 한다. 그렇게 됐다면 또 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딜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에서 호재인 것 같은 뉴스를 제공을 하고 실상 뜯어보면 실적이 이 회사가 좋았냐라는 거죠. 절대 좋지 않았거든요. 무슨 바이든 뭐 IRA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되면서 이게 최대 수혜주로 올 거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절대 확인되지 않은 기사고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몇 달 전에 에이스테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유상증자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1,900원까지에서 4,800원까지 주가가 슈팅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오인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공적인 매매 패턴이셨겠지만 이 회사를 보고 뭐 긴 호흡으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 아닌 악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최대 주주 변경된 오라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영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식의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건지는 투자자들도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CEO 프리미엄, CEO 리스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꼼수 인수합병이 많이 있죠. 뭐 무자본 M&A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인수합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게 그 가장 큰 리스크는 이 호주 투자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데 기존 대주주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수한 주체가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근데 주가는 올라서 사실 그쵸. 기대감이라고 해석은 하거든요.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붙여서 기사가 나가기는 하는데 뭐 이제 주주총회 하겠죠. 이제 뭐 연말이 됐고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으로 뭐 이사진을 전부 다 갈아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이게 뭐 개인 오너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오라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회사가 알려지지 않은 뭐 PF라던가 사모펀드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해왔던 올해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주가 추이 보면은 이거는 주주들 뒤통수 맥인 거나 다름없는 행태거든요. 유상증자를 왜 했겠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물론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자본 잠식될 정도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연결 이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단에서 뭐 4년 연속 적자가 올해도 지금 기록이 되긴 하겠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흑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본금을 깨먹어서 자본 잠식이 될 정도라든가 그런 문제의 회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잉여현금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 하자마자 대주주가 엑시트를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대주주가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네. 자, 과연 에이스테크가 실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새로운 또 대주주를 맞이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 에이스테크 알아봤고요. 벌써